한국은 이 모양 이 꼴이라도 잘 돼 나가는 나라들은 잘 굴러갑니다. 일본은 벌써 트럼프를 만나서 이야기해야 될 과제들을 확인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가 푸틴하고의 이 어떤 미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푸틴을 만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푸틴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지금 에너지 가격입니다. 에너지 가격이 내려가니까 러시아의 푸틴은 매우 아쉽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입원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 가격이죠. 근데 에너지 가격이 미국에서의 좀 트럼프 정책으로 더욱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캐나다하고의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든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 신경 안 쓴다. 환경기후협약 무시한다. 또 석탄이라든지 재래식 연료를 다시 가동한다. 자, 이렇게 되니까 푸틴은 점점 더 아쉬워지겠죠. 자, 이렇게 아쉬워진 푸틴은 에너지에 대한 주요 판매처를 구해야 될 겁니다. 러시아의 가스나 석유에 대해서요. 일본이 가장 중요한 판매처라고 보는데 지금 유럽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한계에 이르렀어요. 그럼 일본하고 러시아가 잘 안 되는 거고 있는 문제는 북방의 4개 열도에 대한 이 소유권 주장 문제로 부딪혀 있는 부분이 큽니다. 자, 푸틴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도 이 가스 회사, 석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러시아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틴은 트럼프 당선을 기하로 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지금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일러 관계의 개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푸틴과 아베가 서로 만나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너지와 북방 4개 문제에 대한 서로 간의 이 빅딜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푸틴의 이 나비 효과가요, 일러 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 푸틴 행정부 안에 공화당 주류 출신들과 아웃사이더끼리 갈등이 벌어져서 실제로 피해 숙청이 되고 있다. 그래서 크리스티 주지사와 그의 측근이었던 이 사람이 이 로저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쫓겨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마이클 로저스라는 사람은 트럼프의 안보 정책을 자문해 왔고 전 하원 정보위원장인데 갑자기 지금 인수위에서 이렇게 쫓겨나면서 큰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내에 초당파적 온건적 보수 세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CIA 국장 정도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로저스와 몇몇 인사들이 인수위에서 쫓겨났는데 이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측근들로 분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위원장을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가 차지하면서 애초 인수위원장에 내정되었던 크리스티가 부위원장으로 내리앉는 부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지금 이상한 부분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주류는 로저스 퇴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는 공화당의 주류에 대해서 권한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넘겨주지 않겠다. 즉 자신이 아웃사이더고 대선 과정에서 철저히 공화당의 주류에 의해서 자신이 쫓겨날 뻔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힐러리를 돕고 뒤에서 잡아 흔들면서 고생을 했다.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 공화당 주류한테 이 주요 직책을 갖다가 주지는 않겠다라는 부분이 인수위 안에서도 지금 이 눈만 뜨면 공화당 주류 출신 인수위원들이나 그 관계자들과 또 공화당 주류가 아닌 아웃사이더 트럼프와 비스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 간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일기 내각 후보들이 상당히 전통적인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을까. 결국 트럼프는 선거 때 말뿐이었지 당선되고 난 뒤에는 공화당의 주류 전통을 존중하면서 또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이 한마디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용할 수밖에 없을 거고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최근에 하는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당선되면 기성 정치권을 개혁하겠다는 대선 전에 자신의 약속과 지금
정책 경험이 과거 집권에서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이 많은 그런 노예하고 세련된 이 국가 안보팀들을 그대로 용인하면서 경제팀도 그런 쪽에 의존을 할 건가, 이런 딜레마에 처해져 있었는데요. 트럼프는 자신 뒤에 많은 정치적 지지자들을 공화당과 별개로 자신이 끌고 가고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경험보다는 자기와 비슷한 유의 아웃사이더들 그리고 충성도 등을 평가해서 그 일상적인 공화당의 시각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이 로저스도 퇴출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장관 후보군을 보면 평소에 공화당의 스타일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 지금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볼턴 같은 경우에는 네오콘이라고 부르는 매파의 상징이고 대북 인권 계리안도 채택을 했고요. 2005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될 때 의회가 굉장히 반대했던 사람이고, 작년에는 미국이 이란에 폭탄을 투하해야 된다 했던 사람이고, 줄리아니 그 뉴욕시장, 전 뉴욕시장도 외교적인 경험이 별로 없지만은 뉴욕시장으로서 정파를 초월한 아웃사이더 기질을 가졌어요. 트럼프와 다소 비슷한 부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줄리아니가 지금 국무부 장관 1순위 후보자로 거론되고 있어요. 차라리 이 사람이 뉴욕시를 운영해 봤으니까 법적인 문제도 좀 잘 알고 있어서 법무장관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과거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본인은 국무장관을 희망하고 지금 국무장관 1순위로서 IS 격퇴를 내걸고 줄리아니가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줄리아니는 IS가 이라크 시리아에 있어서가 아니라 IS는 전 세계에 영향을 뻗쳤고 그것도 알카에다가 하지 못한 수준을 더 넘어서서 하고 있다. 자, 이런 IS 격퇴에 대해서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도 재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줄리아니가 국무장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존 볼턴보다는 줄리아니가 훨씬 노예하고요. 그렇다고 공화당 주류적 시각에 맞는 것도 아니고 대선 과정에서 흔들리는 트럼프 편에 서서 끝까지 같이 했다라는 부분에 상당히 충성도 있다, 이래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기사 하나 났는데요. 사우디가 트럼프 정부가 석유 수입을 중단한다라는 선거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이 미국 경제의 건강성에 위기를 초래할 거라고 우려를 했는데요. 그럼 사우디 생각인데,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우리의 적과 오일 카르텔로부터 미국은 완전한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 이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글로벌 자유무역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에너지는 글로벌 경제의 피다. 트럼프도 결국 자유무역의 혜택을 알 거다, 이렇게 말했고, 그 어떤 상품 무역의 차단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트럼프한테 조언하겠다. 특히 그는 미국이 매일 수백만 배럴의 원유를 수입하기는 하지만은 원유를 가공한 상당량의 수출 상품들을 자유롭게 판매해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는데, 자유무역이 정유산업과 세일혁명을 뒷받침해 많은 일자리와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의 일종의 기수 아니냐.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서로 연결된 글로벌 산업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돼야 되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게 석유 산업에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트럼프가 보호무역을 하고 석유도 작업하겠다고 가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가게 되면 사우디가 내리 앉을 수 있죠. 사우디 석유를 누가 사가겠습니까? 사우디가 석유가 남아서 그냥 팔아먹을 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사우디가 긴장이 돼서 그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뉴스를 소개하면요. 자, 이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트럼프가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들이나 방향을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오바마 정부에 반대되는 ABO, 즉 Anything but 오바마, 오바마 빼고 어떤 것을 한다. 즉 오바마 거는 다 뭉개버리겠다라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바마와 트럼프의 관계가 대부분 다 부정이 된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로 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 다시 재설정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고, 한국과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책을 완전히 바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볼 때요, 결국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낼 거고, 그 메시지는 일단은 경고일 거라고 보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자제하라. 북한이 그러지 않고 어느 시점에 가면 한국의 내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또 할 거예요. 그 전에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해 줄 가능성이나 먼저 접촉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자, 북한이 그렇게 나왔을 때 아마 트럼프가 강력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을 중국을 통해서 구사할 거고요. 북한에 대한 돈줄을 조아라는 단계까지는 가게 될 거고, 견디다 못한 북한이 협상장에서 트럼프를 만나자고 이렇게까지는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기나 좀 시끄러움도 있겠지만요, 결국 그것이 한국에도 유리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